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한 징벌을 언급한 국방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왜곡 비난하고 위협까지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단호한 징벌을 운운하며 우리 정부를 위협한 국방위 성명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통일부는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왜곡 비난하고 위협까지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복 70주년인 올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개최해 상호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하자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도 통일부의 성명을 인용하며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이처럼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또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주저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할 말을 하면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이를 보장하는 군사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국방위는 25일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고는 있지만 한미연합훈련 강행과 대북전단 살포 묵인 등 실천 행동은 너무나도 다르게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 아세안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군사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먼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리아미자드 리아쭈드 국방장관과 통합군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등을 만나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고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최 의장과 인도네시아 군 고위 인사들은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에어아시아기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해상연합훈련 방안과 양국 간 방산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어 최윤희 합참의장은 23일 미얀마 양곤에 있는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참배했습니다. 우리나라 군 최고 지휘관이 미얀마를 방문한 것은 지난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이후 32년 만입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우리 미얀마와 대한민국이 그분들의 뜻을 잘 살려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서로 간에 많은 그런 교류와 협력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참배에 앞서 최 의장은 테인세인 대통령과 미 나웅 흘라잉 국방총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를 설명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인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테인세인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군사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한 아세안 국가와의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군사 교류와 방산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공군이 지난 한 해 공군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2014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전투력과 조직운영, 신지식 정보화 등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시작돼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공군을 빛낸 인물은 공군 발전에 기여하고 위상을 드높인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26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전투력 발전과 조직운영 발전, 신지식 정보화, 희생봉사, 문화체육, 협력 등 6개 부문으로 시상합니다. 올해 전투력 발전 부문은 제8전투비행단 103전투비행대대와 20전투비행단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단이 각각 영예를 안았습니다. 103전투비행대대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FA-50의 전력화 임무와 함께 대통령 주관으로 거행된 전력화 기념식까지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했으며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단은 KF-16 전투기로는 최초로 공중급유를 통한 장거리 전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F-16 전투기 장거리, 장시간 임무 수행 능력을 입증시켰습니다. 연합 전장에서의 노하우 습득을 통해 실전 전투 능력을 신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팀워크를 심사하는 조직운영 발전 부문에선 항공안전단과 교육사령부 예하 교육훈련부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신지식 정보화 부문은 군 GPS 무기체계에 대한 전파교란 대응체계 구축을 주도한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실의 유종범 중령이 수상했습니다. 희생봉사 부문은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이식을 해주고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해온 제1전투비행단의 장병규 상사가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지난 15년간 공군 전부대에 약 32만여 권의 도서를 기증해온 사단법인 국군문화진흥원의 최병헌 사무총장이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부문에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체계개발단과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이 각각 단체와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와 주식회사 한화가 지난 23일 군 전투력 증강과 탄약 분야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년 이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탄약의 수명 연장 방안과 신규 개발 탄약에 대한 종합 군수 지원 분야 공동 연구, 탄약 기술 정보 공유 등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야격 탄약지원사령관은 이번 기술 교류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탄약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독자적인 군직 정비 능력 확보와 탄약의 총 수명 주기 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탄약 관련 방산업체, 연구소 등과 기술 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관인중학교가 지난 1955년 4월 27일 미 44단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처음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관인중고등학교 한병헌 교장의 노력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관인중고등학교. 올해 개교 60주년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관인중고등학교 한병헌 교장이 흑백사진 여러 장을 놓고 미군과 얽힌 학교 설립 역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6.25 전후 미 44단이 학교를 세웠다는 것. 한 교장은 당시 관인중학교 졸업생들이 건네준 사진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학교 모습이 당시 미군이 설계하고 건축했던 방식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과 저희 관인중학교 건물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제가 학교 역사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 초창기 건물입니다만은 이 건물이 방금 보신 그 건물과 너무나 유사하죠. 한 교장이 찾은 지난 1955년 발행된 미국 현지 신문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6.25 전후 미 44단이 관인 지역의 재건 사업을 통해 마을을 세웠다는 기사입니다. 이 가운데 자료를 보시면 미 44단은 현재 그 선버스트 빌리지라고 하는 마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재건 사업에 그 보건소나 또는 파출소 심지어는 교회 이런 건물을 짓고 있고 앞으로 15개의 관공서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관이면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 걸 보고서 더더욱 확신을 갖게 됐죠. 관인중학교 2회 졸업생인 홍대영 할아버지와 박금자 할머니는 늦게나마 미군의 온정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초창기에 학교가 섰기 때문에 중학교도 졸업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고마움을 느끼는 게 이제 가서 더 느끼는 거죠.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잖아. 도움을 받다가 얼마나 고마워요. 60여 년 만에 밝혀진 미 44단의 학교 설립. 관인중고등학교는 다음 달 5일 졸업식에 미 44단 참전용사들을 초청하고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학교 역사를 알려줄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주한 미8군 주임원사 이취임식이 26일 용산 미군기지 콜리어 체육관에서 거행됐습니다. 미8군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취임식은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미 국가연주와 권한이양 이취임사와 미 육군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취임한 에드워드 미첼 원사는 켄터키주 포트녹스 소재 16기갑연대 주임원사와 미 육군 제병협동본부 주임원사 등 다양한 간부직에서 재직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임한 데븐스 주임원사는 한국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이라크 안보협력실 주임원사로 보직될 예정입니다. 피아노는 오래 쓰면 줄이 늘어나면서 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조율해줘야 합니다. 네, 이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바로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피아노 조율사를 심혜슬아사가 소개합니다. 맑고 순수한 음으로, 때로는 장엄하고 웅장한 소리로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피아노. 피아노가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조율입니다. 피아노 조율사는 피아노 건반 88개와 100여 개의 피아노 줄을 일일이 두드려보고 정확한 음을 낼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악기 구조와 음향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제일 먼저 요구됩니다. 소리를 점검하는 일과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은 다른 일이기 때문에 피아노 조율사는 꼭 피아노를 잘 연주하지 못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학력 제한도 없으면서 전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분야는 신체 건강하고 특별히 재주가 없어도 열심히 좀 긍지를 갖고 또 한 분야에 좀 적극성을 띈다고 하면은 아마 훌륭한 기술자로서 남을 것입니다. 피아노는 여러 가지 기구나 부품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가 스스로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악기입니다. 현악을 연주하시는 분들은 자체 조율을 있지만 피아노만큼은 조율사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조율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피아노 조율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조율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설 피아노 조율 학원에서 자격시험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 교육 후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필기는 악기의 구조, 음향학과 조율, 피아노 조정과 수리 과목이 있고 실기는 실제 피아노 조율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각 메이커, 삼익, 영창, 야마 대리점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자영으로 개인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프리랜서로 조율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대 나이에 든 사람들이 이 조율을 배워 놓으면은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80년, 90년대 조율사들이 많이 양성되고 배출되었던 이 인력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는 많이 이제 퇴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 지금 젊은 분들은 배워놓으면 앞으로의 비전이 있죠. 피아노 조율사는 피아노 의사, 피아노 컨설턴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술적, 기술적 직업인으로서 만족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안겨주는 직업, 피아노 조율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지금의 부사관을 예전에는 하사관이라고 불렀는데요. 피나는 훈련을 거쳐 진정한 하사관으로 탄생하기 위한 후보생들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네, 실전과 같은 훈련은 완벽한 작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겠죠. 계절은 변하지만 전투력의 변화는 불허한다는 육군 을지부대의 동계작전 대비태세 모습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는 국방뉴스 1972년 1월 26일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여기는 정병의 요람 육군 제1하사관학교. 오늘도 하사관 후보생들은 조국의 방패가 되기를 원하며 피나는 교육 훈련을 받기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은 곧 실전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연일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이들 후보생들은 오늘 흘린 이 땀은 일단 유사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오늘도 어렵고 고된 훈련 코스를 누비며 전술 전기 연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북괴 우위의 전략 확보를 위해 경계 근무와 각종 교육 훈련에 여념이 없는 해군 해병 제9118 부대 장병들은 혹한의 추위를 무릅쓰고 임술년 새해 벽두부터 전기 전술 연마와 동계 훈련을 부단히 실시함으로써 동계 전선 이상 없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의 기치 아래 땅과 바다와 하늘을 가르며 대적 정멸 태세를 펴고 있는 해병 용사들의 투혼 앞에 북괴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후방 각급 부대가 완벽한 월동 대책 등 대혹한 작전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육군 을지부대 정비 근무대는 지난해 수상했던 대통령 부대표창의 영광 속에 필승 호국 전력 극대화와 동계 전투장비 100% 가동 상태 유지를 위해 월동 기동 정비반을 운영해 동계 기동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동계 준비를 중요시하는 이맘때면 각급 부대는 계절은 변하지만 전투력의 변화는 절대 불허한다는 동계 전력 지침을 설정, 각급 부대 특성에 맞는 기동력을 가동시키고 있는 육군 을지부대는 계절과 부대의 특성을 고려한 대혹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간부교육은 전투력 발휘의 근간이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간부들의 자질 향상 및 의식 개혁을 통해 군대 윤리 의식을 고양하고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견지함으로써 신선하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부대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강하고 내실 있고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반복되는 방산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비리업체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비리업체 추적관리 시스템은 조달업체들에 대한 15개 이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측정 결과에 따라 경고, 주의, 정상업체로 구분해 각 업무 단계마다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 구축으로 국방 조달 참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정책 홍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 홍보 매체와 컨텐츠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강연을 개최합니다. 29일 오후 4시 국방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GS칼텍스 브랜드 마케팅팀의 박준환 팀장이 커뮤니케이션 시대 컨텐츠에 대한 달라진 관점을 주제로 얘기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인트라넷 메일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군 사관학교가 강의 전담 교수를 채용합니다. 심리학 또는 군대 윤리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역은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전까지 전역해야 하며 예비역은 전역한 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서류는 이달 30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공군 제83 정보통신정비창이 일반 계약 군무원을 채용합니다. 통신장비 정비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등 4명이며 대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서류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계획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국방위가 단호한 징벌을 언급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선 계속해서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오판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 역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호하고 과감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